소유권. 오늘은 이제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소유권은 몇 문제 나와요? 보통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그래서 3 내지 4문제 나오고. 지상권은 두 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법정 지상권, 지상권 일반. 이렇게. 지상권 일반 한 문제, 법정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은 한 문제 이렇게. 소유권 중요하죠. 그러면 소유권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상린관계 나오죠. 상린관계. 상린관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2개 있죠.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비중은 점유취득시효가 거의 80~90% 차지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제 뭐 한 문제로는 안 나오고 지문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첨부는 이제 부합, 혼합, 가공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부합은 나오는데 혼합과 가공은 거의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부합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이제 지분권 있냐 없냐. 있다면 공유하고 합유. 지분권 없으면 총유. 그 다음에 공유하고 합유 중에서 공유가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공유하고 취득시효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거의 100%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상린관계. 상린관계. 두 번째 취득시효. 세 번째 첨부에서 부합. 네 번째 공동소유. 이 부분. 그러면 자, 페이지 144에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이하게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의 범위는, 자, 현실의 경계 언더라인.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가 뭐예요? 사실상 지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 공부상의 경계. 법률상. 공부상의 경계. 법률상 지배. 그럼 현실의 경계하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하고 틀리면 뭘 우선으로 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뭐가 우선이에요? 현실 경계가 우선이에요?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법률상의 원칙.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1번은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 2번 갑니다. 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동그라미, 담 동그라미.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렇죠. 경계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죠. 그리고 공유물은 언제든지 공유자는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경계나 담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나오면 경계나 담에 대해서 비용은 면적 비율로 한다? 절반 부담한다. 그래, 절반 부담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경계나 담을 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량은 절반 부담한다, 면적 비율로 한다. 면적 비율로 한다. 이게 아예 세트로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으로. 그 다음에 3번. 자,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의 효용을 상실해서 소멸한 종전의 토지 소유권은,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토지가 포락에 휩쓸려서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토지를
쌓아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종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더라도 기존의 소유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토지를 성토했다면 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럼 건물 소유권이 날아가, 낙내에 의해서 멸실되면 건물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새로 건물을 똑같이 지었어. 신축을 했다고. 그러면 새로 보존 등기를 해야지. 기존의 건물, 기존의 토지는 이따 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사라진다 이 말, 사라진다. 그러니까 성토, 신축 똑같은 이야기예요. 토지는 성토, 건물은 신축 하게 되면 새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어떨 때 부활해요? 부활할 때가 있어. 제한물권하고 소유권하고 혼동이 돼서 한 사람 소유가 되면 제한물권이 혼동이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소멸한 사유가 원인무효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죽었던 제한물권이 다시 부활되죠.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됩니까? 이게 혼동에 의해서 소멸됐던 제한물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로 밝혀졌다면 소멸했던 제한물권이 부활하는 경우, 여기서 부활이 나오는 거지. 건물이 낙내에 의해서, 토지가 포로하게 의해서, 멸실에 의해서 소유권이 날아갔다면 다시 토지는 성토, 건물을 신축했다 한들 기존의 소유권은 부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활은 혼동에서만 부활이 돼. 그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에 미치며 한계가 있어, 없어? 있어. 지하로는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40m까지. 지상으로는 590m까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지하로 40m까지, 지상으로 590m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m가 초과가 돼버리면 그건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590m 이상으로 돼버리면 공중권이어가지고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토지 위로 항공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항공기가 최저로 지나가는 것들이 보통 1000m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0m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 내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지나가는데 1000m로 지나가는데 내 토지 위로 지나간다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의 소유권 어디까지 미쳐? 590m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하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그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40m가 더 이상 이하로 됐다면 당연히 그 지하철 관리 주체는 그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보상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그거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하철 생각해봐. 그럼 개인 토지 밑으로 직선은 엄청 좋잖아요. 근데 거의 도로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서 이렇게 가잖아요. 도로 따라서. 왜 그러겠어요? 보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40m 이하라면. 저 광주에 있는 지하철은 다 40m 이하일 거야, 아마.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상 안 해주려고 어디로 도로 밑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 갖다가 이용하는 걸 갖다가 해서 그 방법도 있고, 영업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하, 지상 한계 있다, 없다? 있다. 그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게 포인트죠.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로를 묶어주세요.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를,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면 또 다른 사람 토지에다 건물을 지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 건축을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거잖아요. 신축자가.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을 내 앞으로 안고 다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늦게 오면 양도담보. 그죠? 금전소비도 짜면서 저당도 설정 안 하고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잖아요. 이게 양도담보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늦게도 이렇게 양도담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5번 지문은 뭐예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건물 신축원자가 지명의로 하지 않고 채권자 이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럼 양도담보잖아요. 타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하면 소유권 등기 하면 양도담보죠. 근데 채권담보 목적이니까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양도담보권자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이걸 우리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는 단속 규정이 일단 유효해요. 그러면 자 답은 4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지역권과 상징관계. 자, 지역권은 제한 물권이죠. 설정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징관계는요. 계약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서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 토지가 있으면, 내 건물이 있으면 좌우, 앞, 뒤, 옆에가 다 있잖아요. 이거는 소유권의 상징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징관계.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법률 행위, 계약. 상징관계는 법률 규정. 그러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는 A, B 여기는 갑을 소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문제예요. 여기 문제. 여기가 건물 등이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여기 토지가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청구하죠. 뭐 내달라고? 통로 내달라고. 상징관계니까. 통로 내달라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러면 청구하면 을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무조건 내줘야 돼. 예스 해야 돼. 그 다음에 지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면 합의로 가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주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A 토지는. 맹지잖아요. 근데 A가 B한테 통로 내달라고 청구했어. B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상린관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권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갈자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B가. 여기서 누가? 갑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상린관계로 가는 거고 이런 것이 없으면 지역권 설정으로 가는 거고 지역권 설정은 계약이고 법률 행위고 이거는 법률 규정이고 그쵸?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2번 문제. 자, 틀린 거 했어. 1번 지역권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쵸? 성약과 성락에 의해서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하자 없죠? 자, 2번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용익물권자 사이에서 인정된다. 그렇죠? 여기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고요. 지상권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고 전세권 가지고 있을 때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소유권만이 아니라 상린관계는.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인정이 되나? 자, 지역권 시효취득 할 수 있습니까? 계속되고 표현된다면 평원 공연으로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시효취득권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상린관계를 시효취득한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린관계는 종된 권력.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고.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거고. 4번 지역권은 토지가 인접할 것이 요구되지만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반대네.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돼. 그죠? 지역권은 인접해도 되고 멀리 떨어 있어도 되고. 그럼 지역권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이어야 돼요? 지역권. 통행 목적, 관망 목적, 인수 목적.
그래서 4번 지역권은 토지가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 안 할 수도 있지만 상용관계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인접 반대로 돼 있네. 그 4번이 답이네. 이해하셨죠? 5번 상용관계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상용관계는 소유권의 대상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권은 상용관계는 소유권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소유권에 소멸시효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용관계는 소멸시효 안 걸리는 거죠.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럼 물권 8개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건 뭐 있어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만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상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 옳은 것 동그라미. 옳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기억방. 자, 146페이지입니다. 기억방. 상징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상징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 가능한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상징관계는 종된 권리잖아요. 소유권의 파생에 의해 생긴 거니까.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얼마 떼야 돼요? 지하시설 2m. 지하시설 4글자잖아요. 절반을 하면은 2m.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이고요. 지하시설은 4글자잖아요. 절반 2m를 띄고 지하시설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번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아래쪽에서 고여가지고 폐색, 썩는다 이 말이죠. 그 막치가 나겠죠. 그러면 고지 소유자는 그 위에 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는 질문. 자, 1번 임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다무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방, 화, 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이건 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니을 맞는 거고. 자, 미음번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 간에는 상린관계 적용돼야 안 돼요. 저 보세요. 소유자, 지상권자, 소유자, 전세권자.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면 상린관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X 틀렸다 그 말이고. 자, 비읍번 통상의 경계편화 다무 설치 비용 및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그럼 측량 비용을 빼면 맞겠죠. 측량 비용 들어가 버리면 틀려버리죠. 그래서 담이나 경계편은 반반 부담하는데 측량하려면 담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먼저 측량, 담을 설치 먼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은 면적 비율이에요.